세계 역사상 많은 나라에는 손꼽히는 악녀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3대 악녀로는 여태후와 서태후 그리고 측천무후가 있고, 조선의 3대 악녀로는 장녹수, 정난정 그리고 장희빈이 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인물들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기존의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본에도 3대 악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히노도미코 그리고 호조 마사코와 요도도노가 있죠. 오늘은 일본 3대 악녀 중 한 명인 요도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도도노는 우리나라의 원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실로, 그녀가 악녀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 그녀가 낳은 자식들 때문이죠.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역사에 길이 남을 악녀로 이름을 남겼을까요? 그녀의 어릴 적 이름은 차차였습니다. 차차는 오미국 오다니성의 성주인 아자이 나가마사와 어머니 오이치 사이의 첫째 딸로 태어났죠. 어머니 오이치는 당시 최고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이었는데, 아자이 나가마사와는 정략 결혼으로 맺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자이 나가마사가 쇼군 일가와 손을 잡으면서 오다 가문과의 사이가 악화되어 결국 오다 노부나가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 나가마사가 세상을 떠나고 오다니성이 함락되면서 차차는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구출되어 또 다른 외삼촌이던 오다노부칸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죠. 그러던 1582년 혼노지의 변이 일어나면서 오다노부나가가 세상을 떠나자 셋째 아들인 오다노부타카는 오다 가문의 중신인 시바타 가스이에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이자 차차의 엄마이던 오이치를 가스이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차차는 어머니 오이치를 따라 가스이에의 거성인 기타노쇼 성으로 거처를 옮겨 살게 되죠. 하지만 얼마 안가 오다노부나가의 후계를 정하다가 오다노부타카는 시바타 가스이에와 손잡고 하시바 히데요시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국 시즈가타케 전투에서 히데요시에게 패배한 가스이에는 1583년 기타노쇼 성에서 오이치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도 잃은 차차와 두 여동생은 결국 하시바 히데요시에게 거두어져 그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죠. 이때 그녀는 두 동생에게 너희들은 오미의 명문 아자이 가문의 딸들이다, 꼴사납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며 훈계했을 정도로 자존심 강하고 기가 센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히데요시는 차차의 다른 두 여동생은 시집을 보내버렸지만, 차차만은 20살이 지나도록 시집을 보내지 않고 있다가 1588년 그녀를 자신의 측실로 삼아버렸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재미있는 썰이 있는데, 차차의 어머니인 오이치를 사모하고 있었던 히데요시가 어머니를 가장 닮아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차차를 측실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 오이치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미녀로 유명했는데, 차차가 그녀의 어머니를 쏙 빼닮아 그녀 역시 당대 최고의 미녀로 이름을 날렸던 것이죠. 당시 호세가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실부인 코다이인도 있었고 측실만 15명이나 두었었는데, 그녀를 측실 중 가장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녀의 미모 때문이었다고 할 정도로 미녀였던 것이죠. 그리고 측실이 된 지 얼마 안가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1589년 아들 도요토미 스루마스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히데요시에게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엄청나게 기뻐하며 요도성을 차차에게 하사했는데, 이때부터 그녀는 요도성의 마님이라는 뜻의 요도도노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가 그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사실 스루마스는 히데요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격분한 요도도노는 이 소문을 낸 사람들을 모조리 악착같이 색출해내 다 잡아들였고, 그들은 모두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불륜설이 거의 정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천하가 알아주는 호세가였던 히데요시는 정실 부인인 코다이인 사이에서도 자식이 없었고, 측실 15명에게서도 자식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히데요시는 무정자증이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심지어 그의 측실 중 한 명은 과거 아이를 5명이나 낳은 여자도 있었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데 여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훗날 낳게 되는 히데요리는 키가 무려 197cm에 체중은 161kg이나 되는 거구였다고 하는데, 키가 140cm에 불과했던 작고 왜소한 히데요시와 전혀 닮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가신이던 오노 하루나가는 요도도노와 어릴 적부터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이로 당시에도 두 사람이 내밀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히데요리가 아마 하루나가의 자식일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스루마스가 태어난 당시의 히데요시는 50세를 넘은 나이였고, 심지어 둘째 히데요리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50대 중후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젊을 때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히데요시가 유독 요도도노에게서만 2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히데요시의 뒤를 이을 아들을 낳은 요도도노는
수많은 특권을 부여받으면서 강력한 권력을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루마스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잦았는데 불과 2년 후 1591년 스루마스는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에 히데요시는 촌마개를 자를 정도로 크게 슬퍼했고 더 이상 아들을 낳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한 히데요시는 자포자기한 채 스루마스가 죽은 지 3개월 만에 조카인 도요토미 히데츠구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지명하고 관백자리를 물려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데 1592년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직전에 히젠 나고야 성으로 거처를 옮기자 이때 요도도노 역시 그를 따라 그곳으로 갔죠. 그리고 얼마 안가 임진왜란을 벌였을 당시 요도도노가 또다시 히데요시의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593년 요도도노는 히데요시의 둘째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낳게 되었죠. 그러자 히데요시와 요도도노는 친아들인 히데요리를 다음 후계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현재 후계자인 조카 히데스구와 갈등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595년 히데요시는 히데스구를 모반죄로 몰아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고 결국 히데요시는 후계자로 히데요리를 삼게 되었죠. 그런데 히데스구를 숙청할 당시 그의 처자식의 시녀들까지 수십 명이나 되는 히데스구의 가솔들이 모조리 참수당하고 말았는데 히데스구의 처자식 중에는 다른 영주의 딸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도요토미 가문의 앙심을 품은 영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히데요시는 히데츠구와 친했던 영주들까지 숙청하려 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영주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죠. 요도도노가 낳은 첫째 자식 때문에 불륜에 대한 소문을 낸 수많은 사람이 그녀에 의해 죽임당했고 둘째 자식 때문에 기존의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던 도요토미 가문의 후계자 문제가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후 히데스구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영주들까지 도륙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녀는 희대의 악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최고 권력자가 될 히데요리를 낳은 요도도노의 권세는 정실부인이던 코다이인에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그러던 1598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재란을 일으키고 얼마 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아들 히데요리를 데리고 난공불락의 성인 오사카 성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요도도노는 히데요리의 후견인으로서 정치와 인사 등에 개입하며 사실상 오사카 성의 수장이 되었죠. 그런데 히데요시의 장례식 중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히데요시의 정실부인이던 코다이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히데요시의 관에 넣자 그 모습을 보던 요도도노는 질 수 없다는 마음에 히데요리가 손을 씻은 물을 히데요시의 관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에 코다이인은 아직 살 날도 많고 앞날이 창창한 히데요리와 관련된 것을 관 속에 넣다니 불길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어쨌든 히데요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었지만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았던 탓에 가신들을 관리하지 못했고 영주들을 비롯한 신하들과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가장 강력한 영주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도요토미 가문과 사이가 나빠진 영주들을 포섭하는 등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이에 친도요토미파였던 이시다 미스나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야망을 막기 위해 반 이에야스 세력을 규합한 뒤 군대를 일으켜 세키가하라에서 이에야스와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요도도노는 대놓고 이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이시다 미스나리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시다 미스나리의 패배로 세키가하라 전투가 막을 내렸고 그렇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린 히데요리를 제치고 전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죠. 그렇게 히데요리와 요도도노가 이끌던 도요토미 가문의 힘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히데요시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던 수많은 지칼시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고작 세스, 가와치, 이즈미 3개국 65만 석을 지배하는 다이묘로 전락해버렸죠. 하지만 도요토미 가문은 조정의 관이로는 도쿠가와 가문에 필적했으며 히데요시에게 큰 은혜를 입은 다이묘들이 아직 건재했기 때문에 이에야스도 아무런 명분 없이 히데요리를 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도도노는 계속 도쿠가와 가문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도요토미 조정의 의견이 이에야스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와 싸워야 한다로 나뉘어져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614년 호코지 대불전이 완성되었는데 여기서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호코지 대불전은 과거 요도도노가 도요토미가의 부흥을 위해 각종 신사와 사찰들을 새로 짓거나 보수를 했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호코지였던 것입니다. 호코지 대불전이 완성되고 곧이어 범종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범종에 새겨진 글귀 중 국가안강 군심풍락이라는 구절을 보고 이에야스 측에서 화내며 난리를 쳐버렸던 것이죠. 범종에 새겨진 글귀 중 국가안강은 이에야스의 이름을 산산조각내어 그를 저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군심풍락에서 도요토미가의 이름을 거꾸로 넣은 것은
도요토미가의 부흥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요도도노는 화친파였던 가타기리 카츠모토를 비롯해 여러 사람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보내 해명도 하고 그를 달래보려 했지만 오히려 이에야스는 요도도노를 인질로 보내던지 아니면 히데요리가 오사카 성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도도노는 이에야스와 화평을 주장하며 중개 역할을 맡은 가타기리 가스모토와 다른 신하들을 추방해버렸고 이에야스와 한판 붙자고 주장하던 오노 하루나가를 중용하면서 결국 이에야스와의 타협할 가능성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614년 겨울이 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병력을 일으켜 오사카성을 포위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요도도노는 전장으로 나가 병사들을 독려하긴 했지만 정작 총대장인 히데요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자 오히려 병사들의 비판만 받게 되었고 오사카 성내에서 이에야스의 공격에 맞서 고군분투했지만 히데요시를 따르던 다른 영주들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기에 결국 그녀는 이에야스에게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지만 이듬해인 1615년이 되자 다시 오사카성을 공격한 이에야스는 결국 오사카성을 함락시켰고 요도도노는 아들 히데요리와 함께 할복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 요도도노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요도도노가 실제로 할복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 카이샤쿠를 모리 카츠나가가 맡았다고 했지만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도도노가 히데요리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조용히 살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후 그녀가 살아오면서 살았던 아버지 나가마사의 오다니성, 두 번째 남편인 가스이에의 키타노쇼성, 그리고 아들 히데요리의 오사카성이 모두 함락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전국 제1의 불운녀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도도노는 일본의 3대 악녀로 악명이 높은데 희한한 점은 2017년 일본에서 실시한 가장 좋아하는 전국시대의 여성이라는 설문조사에서 4위까지 했다고 하죠. 중국에 비하면 그다지 무서운 악녀로 보이지는 않지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자이긴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요도도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권력을 두고 부모와 자식 간에 투쟁을 했던 수많은 사례가 있듯이 오늘 이야기할 인물도 일본의 3대 악녀로 일컬어지고는 있지만 흔히 있던 권력 다툼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해 보이지는 않죠.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여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호조 마사코입니다. 그녀는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정실 부인으로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죠. 호조 마사코는 1157년 이즈노쿠니의 호족이던 호조 도키마사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 1년 전인 1156년 7월 그녀의 인생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황위승계 문제로 천황파와 상황파 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진 조정은 결국 무력 충돌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충돌을 호겐의 난이라고 부르죠.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고시라카와 천황파가 승리를 거두면서 호겐의 난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후 있었던 농공행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미나모토노 요시토모는 포상이 생각보다 적었던 반면 별다른 공을 세우지 않았던 다이라 기요모리는 큰 포상을 받자 요시토모는 엄청난 불만을 갖게 되었죠. 한편 고시라카와 천황의 측근으로 두 명의 실력자가 있었는데 바로 후지와라 미치노리와 후지와라 노부요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치열한 경쟁 상대였고 이때쯤엔 권력 투쟁이 극에 달했으며 결국 후지와라 미치노리는 다이라 기요모리와 손을 잡고 후지와라 노부요리는 미나모토노 요시토모와 같은 편이 되어 1160년 1월 기요모리가 참배를 떠난 틈에 요시토모와 노부요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상황과 천황을 궁궐에 유폐시키고 도망치던 미치노리를 사로잡아 참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노부요리와 요시토모는 조정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다이라 기요모리는 급히 교토로 돌아와 군대를 소집했고 다시 발생한 전투에서 다이라 기요모리가 승리를 거두며 노부요리는 죽임을 당했고 요시토모 역시 도망가던 중 가신의 배신으로 첫째, 둘째 아들들과 함께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미나모토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고 이때 살아남은 요시토모의 아들들은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셋째 아들이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이즈 지역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미나모토 집안과 다이라 집안은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즈 지역은 호조 마사코가 살던 지역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 호조 도키마사는 유배되어 온 요리토모의 감시 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요리토모를 감시하면서 만나게 된 마사코는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호조 도키마사는 다이라 가문에게 들킬까 두려워 마사코를 얼른 다른 집안의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려고 했지만 밤을 틈타 몰래 도망 나온 마사코는 비바람을 뚫고 산 하나를 넘어 요리토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요리토모와 마사코는 어느 신사로 도망쳐 그곳에서 지냈죠.
그리고 1178년 둘은 첫째 딸 오오히메를 낳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호조 도키마사는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조 집안은 요리토모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죠. 그러던 1180년 황족이던 모치히토 왕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미나모토 가문에게 다이라 가문을 토벌하기 위한 거병을 권하는 밀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밀지가 마사코의 남편이던 요리토모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도 역시 호조 가문의 지원을 받아 거병하게 되었죠. 이때 호조 가문은 군사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요리토모의 거병 소식을 들은 이복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스네와 미나모토노 노리오리도 그를 찾아와 휘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시바시산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한번 위기가 찾아오지만 무사들이 계속해서 요리토모를 찾아오면서 요리토모 군은 어느새 수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되었고, 미나모토 집안의 연고지이던 가마쿠라를 본거지로 삼았죠. 이후 요리토모는 후지가와 전투에서 다이라 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간토 지역을 착실히 확보해 나갔고, 요리토모는 결국 도고쿠의 주인으로서 가마쿠라 도노라 불리게 되었으며, 마사코 역시 미다이도코로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곧 이즈산에 숨어 살던 마사코도 드디어 가마쿠라로 옮겨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러던 1182년 그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훗날 2대 쇼군이 되는 미나모토노 요리히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에게 악녀 타이틀이 씌워지게 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마사코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 남편 요리토모는 가메노마에라는 여인을 총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마사코의 아버지 도키마사의 후처인 마키노가타가 마사코에게 전해주게 되었는데, 이 말을 들은 마사코는 격분했고, 마키노가타의 아버지인 마키무네 치카에게 명령해 가메노마에를 잡아들이고 그녀가 살던 후시이 히로스나의 집을 다 때려 부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키무네 치카는 히로스나의 집을 다 때려 부순 뒤 도망친 가메노마에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요리토모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마키 무네치카를 힐문하며 자신이 직접 그의 상투를 잘라버리는 등 온갖 모욕과 수치를 줬습니다. 그러자 호조 도키마사는 자신의 장인에게 치욕을 준 것에 분노해 일종 모두를 이끌고 이지로 돌아가버리는 난리가 나기도 했죠. 또한 화가 덜 풀린 마사코가 노발대발하자 요리토모는 결국 애첩 가메노마에를 숨겨주던 히로스나를 유배 보내기까지 하면서 마사코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요리토모는 수많은 여자와 정을 통했는데, 당시 고위층 남자들은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이었지만 요리토모는 마사코가 화낼까봐 무서워 몰래 만났다고 하죠. 사실 당시 작은 호족에 불과했던 호조 집안 출신의 마사코가 귀족인 요리토모의 정실로서 신분이 너무 미천했기 때문에 그녀는 정실부인이라는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는 걸 격하게 쳐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녀는 질투심 많은 악녀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요리토모는 미나모토노 요시나카라는 인물과 당시 같은 일족이지만 라이벌 비슷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공동위적인 다이라 가문에 대항하기 위해 요리토모와 요시나카는 화합을 하기로 했고, 요시나카의 아들인 요시타카와 요리토모의 딸 오오히메를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요시타카는 가마쿠라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정략 결혼이었지만 오오히메는 요시타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던 1184년 1월 요시나카는 고시라카와 버팡을 협박해 쇼군 지위를 얻어냈습니다. 그러자 버팡은 요리토모에게 요시나카 토벌의 명령을 내렸고, 이에 요리토모는 이복 동생이던 요시스네와 노리오리를 보내 그를 토벌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 가마쿠라에 있던 요시나카의 아들 요시타카를 죽일 것을 명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오오히메는 요시타카를 급하게 피신시켰습니다. 격분한 요리토모는 토나이 미스즈미를 보내 급히 요시타카를 추격해 그를 죽이라고 명했죠. 그렇게 결국 추격대에 따라잡힌 요시타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오오히메는 엄청난 상심에 빠져 병져 눕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사코는 요리토모에게 오오히메 어쩔 거냐며 격하게 항의하자 요리토모는 어쩔 수 없이 미스즈미를 처벌했지만, 오오히메의 마음의 병은 치유될 수 없었고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죠. 한편 요리토모는 도고쿠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의 이복 동생들인 노리오리와 요시스네는 다이라 가문을 상대로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이복 동생들은 거듭 승리를 거두고 있다가 1185년 마침내 단노우라 전투에서 다이라 가문을 멸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 요시스네는 요리토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했고, 요리토모의 허가 없이 조정으로부터 관의를 받기도 하면서 요리토모의 눈밖에 나버렸고, 둘은 대립하다가 요시스네는 결국 도망쳐 히데이라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애첩인 시즈카 고젠이 붙잡히게 되는데, 이때 마사코는 당시 가무의 일종인 시라뷰시의 달인이었던 시즈카 고젠에게 춤을 보여줄 것을 청하죠. 그러자 마지못해 시즈카 고젠은 춤을 췄는데 그 속에 담긴 노랫말이 남편인 요시스네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요리토모가 분노하자 이때 마사코는 요리토모에게 당신이 유배를 왔을 때와 거병하고 나서 목숨을 건 전투를 펼칠 때의 저의 심정이 지금 시즈카와 같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라며 요리토모를 설득했고, 그러자 그는 화를 거두고 시즈카에게 상을 내렸다고 하죠.
마사코는 남편의 처백에는 가차없이 대했지만 그게 아닌 다른 여성들에게는 많은 호의를 베풀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시즈카 고젠은 당시 요시스네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요리토모는 시즈카 고젠이 낳은 아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주라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남자였고 결국 아기는 어딘가에 유기되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때 마사코는 요리토모를 찾아가 아이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상심한 시즈카 고젠을 위해 그녀가 교토로 돌아갈 때 오오이메와 함께 많은 재물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마사코와 오오이메도 요시타카의 일이 생각나 더욱 마음이 쓰였던 것이겠죠. 어쨌든 오슈로 도망간 요시스네는 1189년 4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요리토모는 그 기회를 틈타 오슈를 침공해 후지와라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1190년 대군을 거느리고 교토로 입성한 요리토모는 2년 후인 1192년 막부 최고 실력자인 세이이타이 쇼군에 임명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가 마사코는 아들 사네토모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사코가 사네토모를 임신하고 있을 때 요리토모는 또 다시 다이신노 스보네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조쿄를 낳았는데 마사코가 두려웠던 나머지 아이의 출산을 축하하는 의식도 생략해버렸고 다이신노 스보네와 아들 저코는 마사코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이 무서워 몸을 숨겨버렸으며 유모도 두지 못한 채 숨어 살다가 결국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둘은 마사코로부터 도망치다시피 출가해 스님이 되었다고 하죠. 당시 마사코의 위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네요. 그러던 1193년 어느 날 요리토모가 사냥을 떠났을 때 갑자기 소가 형제가 그들의 원수인 구도 스케스네를 죽이는 사건이 터지고 가마쿠라에는 소문이 와전되어 요리토모가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마사코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가마쿠라에 있던 요리토모의 이복동생 노리오리가 여기엔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리토모에게는 아무 일 없었고 가마쿠라로 돌아온 요리토모에게 마사코는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말을 들은 요리토모는 노리오리를 모반 혐의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를 이제에 유폐시켰고 얼마 후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요리토모가 거병할 당시 도와주겠다며 달려온 이복동생 요시스네와 노리오리가 결국 요리토모에게 죽임당하고 만 것이죠. 이후 그녀는 갈수록 우울증이 깊어지던 딸 오오히메도 고토바 천황과 결혼하게 되면 기뻐할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추진했지만 오오히메의 병은 더욱 깊어졌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1197년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사코는 딸의 죽음에 자신도 따라 죽으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슬퍼했다고 하죠. 그리고 고작 2년 후인 1199년 1월 남편이던 요리토모가 낙마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6월에는 둘째 딸이던 산마니메까지 죽고 말았죠. 이때 마사코는 나도 이제 끝이라 생각했는데 나까지 죽으면 아직 어린 자식들이 부모 둘을 모두 잃는 것이니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정신을 차린 뒤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는데 아들 요리이에를 이대 쇼군으로 올린 뒤 그녀는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쇼군의 친어머니였기 때문에 막부의 정권을 장악한 뒤 아버지 호조 도키마사와 남동생 호조 요시토키와 손을 잡고 정치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이후 마사코는 막부 내에서 친정이던 호조 가문의 지위 향상과 실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는 여장부스러운 행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요리이에가 쇼군이 되고 난 이후 아다치 가게모리라는 신하의 애척을 빼앗았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가게모리가 모반에 혐의가 있다며 군사를 출병시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들은 마사코는 가게모리를 찾아가 그에게 모반에 의사가 없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명하는 동시에 요리이에를 엄하게 꾸짖고 가게모리를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라며 사태를 수습했던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던 요리이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축구계만 몰두하는 등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는데 마사코가 충고를 해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리이에에 대해 많은 신하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또한 요리이에는 히키 요시카즈의 딸과의 사이에서 아들 이치만을 낳는 등 히키 가문 인물들을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마사코와 외척이던 호조 가문의 섭정에 반하여 장인인 히키 가문과 손을 잡은 것이죠. 히키 가문의 힘이 세지는 만큼 호조 가문은 위협이 되었고 요리이에의 막장 정치가 계속되자 마사코는 요리이에의 힘을 빼앗아 오오에노 히로모토, 가지와라 가게토키, 히키 요시카즈, 호조 도키마사, 호조 요시토키와 같은 유력한 신하들에 의한 13인의 합의제를 결성해 쇼군 1인 통치를 끝내버리고 합의제에 의한 정치를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러던 1203년 어느 날 급작스레 요리이에가 중태에 빠지고 마는데요. 그러자 마사코와 호조 도키마사는 요리이에를 쇼군에서 패하고 쇼군이 일본 전체를 다스리던 것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요리이에의 아들 이치만이 나머지 반은 마사코의 아들 사네토모가 통치하는 걸로 결정해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히카 요시카즈는 병상에 누워있던 요리이에에게 찾아가 호조 가문이 정치를 농단한다며 그들을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요리이에도 그의 뜻을 받아들여 토벌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마사코는 급히 파발을 띄워 아버지 호조 도키마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도키마사는 급하게 군사를 일으켜 호조 요시카즈와 이치만을 죽이고
히키 집안을 멸망시켜버렸죠. 그러자 요리이에는 신하들에게 호조 가문의 쿠데타를 진압하라 명했지만 이미 모든 권력과 권위는 땅에 떨어진 상태였기에 그의 말을 듣는 신하는 누구도 없었고 결국 요리이에는 쇼군직에서 물러나 유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204년 어느 날 요리이에는 누군가에게 암살되고 마는데 이 일의 배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어쨌든 마사코는 12살밖에 안 된 자신의 아들 사네토모를 다음 쇼군으로 옹립했습니다. 또한 마사코는 사네토모가 쇼군에 오르고 나서 후한도 없애고 사네토모의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강화하기 위해 요리이에의 자식들을 모조리 반강제로 출가시켜버렸죠. 그리고 호조 도키마사는 시켄 자리에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막부의 권력을 마사코와 호조 가문이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5년 호조 도키마사와 그의 후처 마키노가타가 이상한 흉기를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쇼군이던 사네토모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사위인 히라가 도모마사를 쇼군으로 옹립하려 한 것입니다. 이 음모를 알아챈 마사코는 도키마사의 저택에 있던 사네토모를 얼른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고 남동생 호조 요시토키와 협력해 아버지 도키마사를 시켄 자리에서 내쫓아버렸죠. 이는 반역죄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처형시켰어야 했지만 요시토키와 마사코가 친아버지인 도키마사를 죽일 수는 없었기에 모든 권력을 빼앗은 채 후처인 마키노카타와 함께 강제로 출가시켜버렸습니다. 이후 호조 요시토키가 시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한편 쇼군 사네토모는 행사 참여와 같은 공적인 역할만 수행할 뿐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정치는 어머니 마사코와 외삼촌 요시토키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208년 2월 사네토모는 천연두에 걸려버리고 말았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천연두 흉터를 부끄럽게 여겨 대외적인 활동을 잘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후 잦은 병에 걸리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죠. 나날이 사네토모의 병이 깊어만 가자 마사코는 자식이 없던 사네토모를 이을 차기 쇼군 자리에 고토바 상황의 황자를 앉히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토바 상황의 유모였던 후지와라 가네코를 찾아가 만약 사네토모가 갑자기 죽게 되면 뒤를 이어 황자가 쇼군이 되기로 내락을 얻어냈죠. 그러다 조금 병세가 약해진 사네토모가 우대신에 오른 기념으로 스루가오카 하치만 궁에서 승진 의식을 치르던 도중 형 요리이의 차남이자 조카였던 구교가 사네토모에게 달려들어 그대로 그에게 죽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로 인해 구교는 처형당했으며 다른 요리이의 아들들도 줄줄이 제거당하면서 초대 쇼군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직계 후손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네토모가 자식이 없더라도 요리이의 아들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음 쇼군을 물려줄 수도 있었지만 마사코는 그렇게 하지 않고 황자를 쇼군직에 올리려 하고 나중에는 아예 다른 가문의 사람을 쇼군직에 앉히는데 이것만 봐도 마사코는 일부러 쇼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시켄을 세습하던 호조 가문의 영향력을 점점 강해지게 만들어 그 권력을 호조 가문이 독점하려 했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죠. 또한 요리토모의 직계 자손들의 죽음의 배후에는 호조 가문이 있다는 썰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마사코는 친정을 위해 친자식과 손자를 죽인 악녀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마사코는 그렇게 아들 둘과 딸 둘을 모두 잃고 마는 엄청난 슬픔을 겪게 되죠. 사네토모의 장례식을 끝마친 마사코는 고토바 상왕에게 사자를 보내 황자를 가마쿠라로 보내 쇼군으로 옹립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왕은 갑자기 그러면 일본을 반으로 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상왕은 자신의 애첩 가메키쿠가 소유한 장원의 지토를 파면시켜주면 황자를 쇼군으로 보내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조건을 들은 마사코와 요시토키는 막부의 세금 징수와 토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그의 조건을 거부하게 되죠. 이후로 마사코는 몇 번이나 황자를 보내달라고 청했지만 상황은 모두 거절했고 결국 마사코와 요시토키는 황자 대신 요리토모의 먼 친척이던 쿠조 미치이의 아들 미토라를 다음 쇼군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토라의 나이는 고작 2살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 이후 마사코는 어린 쇼군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비구니 쇼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편 쇼군 문제로 요시토키와 마찰을 빚었던 코토바 상황은 결국 그에게 불만을 품게 되고 1221년 5월 호조 요시토키를 토벌하라는 영을 전국에 내려 막부 타도 운동을 개시하기에 이르렀죠. 이 사건은 가마쿠라 막부가 창설된 이래 최대의 위기가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조정에 대한 외경심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막부의 가신들도 이런 조정의 태도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사코는 모든 가신들을 불러놓고 크게 외치는데요. 바로 니들이 주군이던 요리토모에게 받은 은혜가 산보다 높고 바다만큼 깊은데 너네는 왜 은혜에 보답하려 하지 않냐? 지금 역신의 참언에 의해 상황이 도리에 어긋난 명령을 내렸는데 명예를 아끼는 자는 빨리 히데야스, 다네요시 등을 토벌해 3대 쇼군의 은혜에 보답하라. 근데 상황 측에 가고 싶은 놈은 지금 똑바로 말하고 떠나라. 라며 무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소리쳤죠. 그러자 그녀의 그 말에 감복을 받은 무사들은 일순간 동요하고 있던 것이 가라앉았으며 모두 그녀의 명령에 복종했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대답을 하는 무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시토키는 19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토바 상황이 있는 교토로 진군했고 막부의 대군에 의해 교토군은 처참히 패퇴했으며
마침내 교토는 막부군에게 함락되고 말았죠. 이후 고토바 상황은 요시토키의 토벌 명령을 철회했으며 오키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마사코는 조정을 감시하기 위해 교토의 막부 기관인 로쿠하라 탄다이를 설치했으며 상황의 편으로 가담했던 귀족, 무사들을 모두 처형해버렸고 그들에게 몰수한 영지는 공을 세운 무사들에게 포상으로 내려주었죠. 또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면서 막부의 지배권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나중에 마사코가 설치한 로쿠하라 탄다이는 행정, 사법을 총괄하는 조정과 막부의 최고기관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마사코가 일본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막부를 세운 요리토모 못지않은 만큼 대단하죠. 훗날 이 사건을 조큐의 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조정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후 일본은 막부를 중심으로 정치체제가 새로 편제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시간이 흘러 1224년 남동생이던 시켄 호조 요시토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시켄 계승을 둘러싸고 사건이 발생했죠. 원래 시켄직은 요시토키의 장남인 야스토키가 이었어야 했는데 요시토키의 후실인 이가노가타와 그 오빠 이가미스무네가 당시 유력한 신하이던 미우라 요시무라를 끌어들여 자신의 아들인 마사무라를 시켄으로 옹립하고 사위인 이치조 사네마사를 쇼군에 취임시키려는 반역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사코는 직접 미우라 요시무라의 집으로 찾아가 네가 마사무라 옹립 음모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대놓고 물었고 그러자 깜짝 놀란 요시무라는 사실이 아니라며 그 자리에서 야스토키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그리고 마사코는 야스토키를 시켄에 올린 뒤 빠르게 이가 가문을 제압하고 이가노카타, 이가 미스무네 그리고 이치조 사네마사를 모두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사코는 모두 현명히 잘 대처해냈고 그렇게 막부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죠. 요리토모와 결혼하고 나서 거의 50여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거치고 강인한 처리 여인으로 살아온 마사코는 1225년 69세의 나이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첩들에 대한 질투심과 친정인 호조 가문의 이득을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부인으로서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한 악녀라 비판받고 있기도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를 창설했던 요리토모의 정실로서 손색이 없는 여장부에 역사적 격동기를 온몸으로 헤쳐온 철의 여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3대 악녀로 불리고 있는 호조 마사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쇼군의 후계자 문제로 인해 온인의 난이 일어나고 그 이후 천황과 쇼군의 권위가 엄청나게 실추되자 각 지방의 영주들과 사무라이들이 서로 최고가 되겠다며 싸웠던 전국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인의 난이 일어나도록 초래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히노도미코라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전국시대가 시작한 셈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정실 부인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일본 희대의 악녀라고 불리는 히노도미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440년 히로시게마사의 딸로 태어났죠. 히로 가문은 원래 평범한 유학자 집안이었는데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히노 가문의 딸과 혼인한 이후부터 대대로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외척으로서 권력을 유지해 나가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445년 히노도미코 역시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와 결혼해 정실 부인이 되었죠. 그녀가 시집갔을 당시 이미 요시마사는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가장 총애를 받던 여인은 이마마 이리노 스보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쇼군 요시마사의 유모였는데 요시마사가 8살의 나이로 쇼군이 되자 그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마마 이리노 스보네의 권력은 굉장했는데 심지어 요시마사의 생모인 히노시게코를 뛰어넘을 정도였으며 그러다 보니 그녀는 막부의 인사 문제에도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미코에게 자신의 가장 큰 적인 스보네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죠. 도미코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요시마사의 아이를 출산했지만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남편인 쇼군 요시마사에게 찾아가 아이가 죽은 이유는 스보네의 저주에 의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워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무녀 2명이 잡혀왔고 저주에 사용되었다는 인형까지 발견되는 등 말도 안 되는 증거들로 인해 결국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보네는 유배를 가는 도중 할복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을 무너뜨린 도미코는 나머지 4명의 첩들도 결국엔 쫓아내게 되었죠. 이렇게 도미코는 남편의 첩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미코가 날뛸 수 있었던 이는 쇼군 요시마사가 굉장히 나태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에 한몫했는데요. 요시마사가 쇼군이 되고 나서 초반에 조금은 정치를 하긴 했지만 이후 다도와 정원 꾸미기, 건축 등에 빠져 점점 정치하기를 싫어하면서 멀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치와 낭비가 심했으며 허구한 날 연애를 열어 놀고 먹는 날이 많았죠. 덕분에 아시카가 요시사마는 암군으로 평가되기는 했지만 히가시야마 문화를 꽃피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시사마는 빨리 쇼군직에서 내려와 은거에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모토나 소젠 등 여러 유력한 부하들과 도미코 등이 막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많이 허용해 주었고 그들에 의해 정치가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요시마사와 도미코 사이에서 후계자가 태어나지 않자 요시마사는 29살 때 출가를 했던 동생 기진에게 쇼군직을 양위하기를 원했죠. 그러자 기진은 만약 형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쇼군직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며 요시마사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요시마사는 동생에게 만약 내게 아들이 생기더라도 너에게 쇼군직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할 일은 절대 없다 라고 여러 번 설득한 끝에 결국 기진은 이름을 아시카가 요시미로 바꾸고 요시마사의 양자로 입적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도미코는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자신의 여동생을 요시미의 정실로 들이는 조건으로 요시미가 요시마사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요시미는 장차 자신을 도와줄 후견인으로 당시 관령의 위치에 있던 호소카와 가스모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터져버리는데 요시미가 후계자로 정해진 그 다음해인 1465년에 요시마사와 도미코 사이에서 아들 요시히사가 태어나버린 것이었죠. 그러자 도미코는 자신의 아들을 쇼군으로 만들기 위한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시 호소카와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가문인 야마나 소젠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했죠. 이때 쇼군이던 요시마사가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요시미와 도미코는 자연스럽게 대립관계가 형성되었고 이 둘의 갈등은 원래부터 라이벌이었던 두 가문 호소카와 가문과 야마나 가문의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막부 쇼군 가문이 후계자 문제로 시끄러울 때 간토 지역을 지배하던 관령인 하타케야마 가문에서도 가독이었던 하타케야마 모치쿠니가 동생 모치토요를 후계로 삼았다가 친아들 요시나리가 태어나자 쇼군 가문과 같은 이유로 후계자 문제가 발생했고 또 다른 관령 가문인 시바 가문에서도 가독인 시바 요시타케가 후계를 정해놓지 않은 채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두 양자 요시토시와 요시카도 사이에서도 가독 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쇼군 후계자 문제로 대립하던 호소카와 가스모토와 야마나 소젠이 히타케야마 가문과 시바 가문의 후계자 문제에도 개입하면서 양쪽의 대립으로 촉발된 이 문제가 나중에는 전국의 영주들까지 반으로 나누어 버렸고 결국 큰 전쟁으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1467년 5월 야마나 가문이 이끄는 서군 11만의 병력과 호소카와 가문이 이끄는 동군 16만의 병력이 교토에 모여 전면적인 전투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이 전쟁은 약 11년에 걸쳐 벌어졌으며 이것이 바로 온인의 난이죠. 도미코가 악렬하고 평가받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막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후계자 문제를 일으켜 온인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온인의 난으로 인해 주요 전장이던 교토는 황폐해졌고 결국 쇼군은 호소카와나 야마나 등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진 가문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고 말았죠. 이 때문에 도미코는 나라를 말아먹은 여자이자 악녀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미코는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개인의 돈벌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녀는 고리대금업을 벌여 동군 서군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심지어 쌀을 사놓았다가 비싸졌을 때 내다 파는 등 쌀투기까지 하면서 거액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죠. 어쨌든 치열한 전투는 11년이나 계속되었는데 1473년에 양군의 대장이었던 야마나 소젠과 호소카와 가스모토가 연달아 세상을 떠나자 양군 사이에서는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쇼군 가문은 전부 동군에 있다가 요시미만 서군에 합류하게 되었었는데 이에 요시마사는 아들 요시히사에게 쇼군직을 넘겨주었고 그렇게 요시히사는 8살의 어린 나이에 9대 쇼군이 되었죠. 요시히사에게 쇼군을 양위한 요시마사는 새로 지은 저택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 틀어박혀 예술에 몰두했죠. 그러자 막부의 권력은 오롯이 도미코에게 쏠리게 되었고 그녀는 오빠인 히노가 스미스와 막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호소카와 가문과 야마나 가문 사이에는 화해가 성립되었고 양군의 화해 무드에 반대하여 마지막까지 교토에 계속 진을 치고 있던 하타케야마 요시나리와 오우치 마사히로도 1477년에 결국 자신의 영토로 물러나자 마침내 양군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고 11년간 이어진 난은 종식되었죠. 이후 도미코는 무너진 막부 재정을 재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교토에 들어오는 입구에 관문을 설치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재산을 늘리는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확실히 막부 재정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당시의 기록에는 천하의 돈이 모두 도미코에게 몰려 있었다라고 그녀를 맹비난했죠. 마침내 그녀는 아들 요시히사를 쇼군으로 만들고 온인의 난을 종결시키긴 했지만 점점 도미코와 요시히사의 관계도 벌어졌는데요. 요시히사가 나이가 들면서 너무 향락만 일삼았고 도미코의 명령에도 불복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도미코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적이었던 요시미와 손을 잡고 요시미의 아들인 요시타네를 다음 쇼군으로 옹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489년 요시히사가 로카쿠를 정벌하러 떠났다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요시미와 자신의 여동생 묘온인의 아들인 요시타네를 다음 쇼군으로 추대했죠. 하지만 그녀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요시타네가 쇼군이 되자 요시미가 쇼군의 아버지로서 권력을 쥐게 되면서 도미코와 또 다시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91년에 요시미가 세상을 떠나고 요시타네가 모든 정치를 하기 시작하자 도미코와의 사이는 더욱 악화되었죠. 마침내 그녀는 요시타네에 의해 쫓겨나 버렸고 그녀는 관령인 호소카와 마사모토에게 찾아가 그에게 빌부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력의 달콤한 맛을 잊지 못했던 그녀는 요시타네가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출진한 사이에 자신도 호소카와 마사모토와 함께 병력을 일으켜 반란을 성공시켰죠. 그렇게 결국 요시타네는 폐위되고 남편 요시마사의 이복형인 아시카가 마사토모의 아들 요시지미가 11대 쇼군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도미코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들마저 제거했으며 몇 번이고 쇼군을 갈아치워버렸던 것이죠. 그 이후 도미코는 계속해서 막부의 정치에 관여하면서 지내다가 1496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로 이미 천황의 권위가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쇼군의 막부까지 권위가 떨어지자 지방에서 힘께나 쓰던 영주들과 사무라이들은 자신이 최고가 되겠다고 들고 일어났고 수많은 각 세력들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은 시대인 전국시대의 혼란을 초래했죠. 중국 악녀들에 비해선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지만 가히 악녀라 할 만하긴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온인의 난을 통해 전국시대의 스타트를 끄는 일본의 3대 악녀 중 한 명인 히노 도미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